오, 우리 신랑 온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우리 좀 내려야지. 저희는 자매들의 왜 그래? 정신적 지주 큰언니 내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들어가세요. 난 별로 관심 별로 없네. 별을 사랑하는 형부와 소녀 같은 둘째 언니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 나 꽃이잖아. 나를 관심 없어? 이거 줄게. 꽃도 이뻐 해봐. 듣느라고 고생했고. 셋째 언니네 부부는 그야말로 향기로운 삶을 살죠. 안 해? 그러게. 응. 나중에 다 저기 허브꽃 이름표 당신 다 펴줄 거지? 그리고 남편과 나, 언니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막내 우리 부부는 자연이 주는 안락함을 느끼며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네 자매가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인생의 황혼을 향해 함께 걸어가죠. 형부가 그랬거든. 자기가 먼저 죽고 나면 나한테 형제들이 있어야 이렇게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했어. 그래서 그날 끌어모으는데 아이 싸우다가도 그만 생각하면 고맙지. 그게 꿈이 이루어진 거야. 먼저 알지 않았어. 완만한 산등성이가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백운산 자락. 7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성불계곡 언저리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각박한 도시보다 풀냄새 나는 시골을 갈망했고 그렇게 우리는 백운산의 품에 안겼죠.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벗삼아 살아온 지 10년. 하조마을은 제2의 고향이 됐답니다. 시골 생활의 미덕은 부지런함에 있는데요. 초록이 싱그러운 계절이면 잠시도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큰언니는 조경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오래도록 정원을 가까운 언니의 경험에 나의 부지런함이 더해지면 정원은 꿈결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아까워하면 절대로 왠지 여기가 좀 나중에 더 훨씬 좋아진다니까. 우리 언니는 정리를 잘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늘어놓기만 하고 막 자를 때는 막 어머 아까워라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시원하긴 하다 막 이러고 이제 충남 청양에서 나고 자란 복시자매들이 광양 하조마을에 정착하는 데는 맏언니의 역할이 컸는데요. 현옥 언니는 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이사 왔거든요, 얘들이. 내가 여기 사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너들도 와라 해서 이제 나 때문에 와서 사는데 도와줘야죠, 뭐라도. 근데 내 취미가 이제 이렇게 정원 손질하는 거니까.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남편은 손끝 또한 야무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자타공인 만능 기술자인데요. 안팎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시골 생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쌓여왔습니다. 구력이 쌓인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해줄 사람도 없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스스로 뭐 해야죠 뭐. 네. 상황이 다 그렇게 만듭니다. 만능이 돼야 돼요. 저 산속에 살려면 보일러 공도 돼야 되고 전기 기사도 돼야 되고 목수도 돼야 되고. 남편은 항공사 승무원을 거쳐 서비스 매너 강사로 일했습니다. 제복이 잘 어울렸던 그이와는 1년의 불꽃 같은 연애 시절을 거쳐 결혼했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취미와 성격이 잘 맞는 우리는 늘 신혼처럼 살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냈죠. 아마도 그때 너무 많이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움직여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 정착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이 됐는지도 모르죠. 편리한 생활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그런 노후를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산다는 게 나한테 정말로 맞고 내가 앞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죠. 함양인가 어디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굉장히 멀다고 생각됐었나 봐요. 이삿짐 싣고 내려올 때 그 팻말을 보는데 이정표를 보는데 등으로 정말 이렇게 시린 눈물이 막 스르륵 흐르는데 정말 막 서럽더라고요. 와서도 이제 몸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막 외롭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립고 가끔 전화 오면은 막 눈물 흘리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누린 거 또 내가 또 누군가와 이렇게 만들어간 어떤 이제 인간관계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남편한테 아, 나 여기 와서 너무 힘들어 막 이랬던 게 미안할 정도로 가진 게 더 많죠, 사실은. Starry, starry night. 언제나 편안한 올드팝이 흘러나오고 그윽한 커피 향이 머무는 공간. 나의 취향을 살려 프로방스풍으로 꾸민 카페랍니다. 하조마을에 와서 가장 좋았던 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었고 내가 머물고 싶은 카페를 꾸몄다는 거죠. 남편과 나는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고 여름이면 음식점을 병행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예술이 꽃피는 문화 공간을 꿈꾼답니다. Now I understand. 여기 와서 사람들이 아 좋다 막 정말 이게 정말 좋아하면 힘든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어떤 때는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올여름만 지나면 나 정말 이거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정말 좋다 막 너무 감사해요 이런데 이렇게 그러면 당신들이 돈 내고 오는 건데도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하죠 하면서 아 계속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러면 이제 여름이면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성불 계곡. 이 싱그러운 자연에 남편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지면서 더욱 사랑스러운 풍경이 완성됐답니다.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남은 그 조각 목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크기의 이제 목재들을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이 이제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에 가까운 그 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자연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런 시를 써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저 아래쪽으로 해서 쭉 이제 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기와장 같은 거 오래전에 쓰던 기와장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물길을 만들어서 좀 그 생동감 넘치는 그 주변을 만들자 해서 이제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기와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남편의 정원. 그이의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풍경입니다. 흙을 치워버리고 옆에 쌓는 그 바위들 있죠. 이 큰 바위들은 전부 제가 냇가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예. 아침에 50개, 저녁에 뭐 점심에 50개, 저녁에 50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열심히 돌을 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때 이제 팔이 고장이 나서 병원 치료도 여러 번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노는 모습도 아주 보기가 좋고 또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이렇게 휘둘러 볼 때 물 흘러가는 모습 뭐 보면서 참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요. 수화기계에 좋은 허브가 있고 하조마을 언덕에는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어여쁜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주인공은 바로 셋째 언니 부부랍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약초로 저장해놓고 약용식물로 쓰던 식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보기 이쁘지는 않아.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아로마 박물관. 영옥 언니는 영국의 공인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인데요. 네 자매 중 마지막으로 하주마을에 정착한 언니는 따뜻한 남도의 하늘 아래 허브를 키우고 지역 특산물인 매화를 활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면서 아로마 테라피와 지역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로마 체험 교육을 하는 것도 언니가 애정을 쏟아내는 부분이죠. 아로마 테라피로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져 있는 게 아직 한 200여 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약용 식물은 수백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 많고 증명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서 연구하고 새롭게 발견해내고 그러는 게 재밌어요. 언니의 곁에는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형부는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상남자죠. 무역회사와 유학원을 운영하며 완벽한 도시남자로 살아온 형부에게 시골에서의 삶은 낯설고 어색했었는데요. 직접 집을 짓고 통나무를 잘라 능숙하게 정원을 꾸미는 시골 남자가 되기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아직은 이곳 시골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일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미숙하지만 나름 그래도 익숙해질 정도의 그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형부는 요즘 박물관 앞의 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형부의 손끝에서 향긋하고 싱그러운 허브 정원이 완성돼가는 중이죠. 일단 한번 디자인을 보고 모양이 어떨까?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봅시다. 좀 자연적인 질감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면 보호장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무 자르면. 보호장구? 응. 너 신발 보호 신발 신었잖아. 그게 아니라 보호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막 그 뭐 안경도 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잘못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을 어떻게? 지금 쉽게 사는 분도 처음 하는 일이기에 서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해가 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며 아내를 위한 외조에 온 힘을 쏟아내죠. 괜찮네 그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허브 식물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영옥 언니의 바람인데요. 이제 더 잘라와야지. 언니가 광양에 정착한 데는 자매들의 품이 그립기도 했지만 식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남도의 기후도 톡톡히 한몫했답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보지 뭐. 쉴 새 없이 일해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막 짜증을 내요. 오늘 일요일에 좀 쉬면 안 돼? 아니, 근데 여기 촌에 와서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날 좋으면 일해야 되고 비 오면 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투정도 부려요, 막 아내한테. 노는 날도 없고 비와도 안 쉬고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있으면 밤에 잠자러 갈 때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몸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잘 내려왔다 그 생각이 들어요. 불같이 싸웠다 불같이 살아가고 뭐 그렇게 좀 동갑내기 특성이 있나 봐요. 신혼 초창기 때 저희 아내가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이제 그 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홀시아버지에 제 아래로 여동생이 5이거든요. 여동생들 다 새벽밥 해먹이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시집 보내고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서 초창기에 그때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잘 못해줬어요. 사실 직장 갔다 오고 나서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말 붙이지만 나 자야 돼 그랬던 삶 계속 눈물 나네. 아니 갑자기 눈물겨운 말을 들어가지고 가끔 말문이 막혔어. 아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불과 한 2, 3년 전쯤이죠.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한번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 아닌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엄마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존경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아내지만 훌륭한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해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대답으로. 아로마샵을 운영했던 언니는 전문적인 지식에 목이 말랐고 나이 40에 두 아들과의 영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형부에게 한 달만 다녀오겠다며 떠난 영국에서의 생활은 장장 7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언니는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과 심리학 학사 학위를 거머쥐었죠. 삼 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반 지하에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6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집인데 2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 이런 환경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 짐 싸갖고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왕 결정되고 지금 가는 길인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가겠다고 맘먹고 2달 만에 갔는데 가서는 굿모닝, 하우마치까지는 알았어요. 하우마치하고 굿모닝 알았어. 그 다음에 몰랐어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했죠. 그냥 힘들기는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잘했다. 왜냐면 아로마 테라피로 학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그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진짜 맞구나. 내가 무식하니까 시작을 했지. 내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도저히 시작 못했겠다. 그러니까 아예 영국조차도 안 갔었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가족과 함께 떨어져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았었다면 아마 안 갔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한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고 외주에 힘을 썼습니다. 아로마 연구와 교육에 바쁜 언니를 대신해 형부는 박물관 건물을 짓고 내부를 꾸미는 일까지 도맡아 했는데요. 손수 인부들의 밥을 지어가며 정성을 쏟았더니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간이 완성됐답니다. 완공하고 나니까 아, 그게 참 일의 보람이구나. 근데 2번 또 하라면 지금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물론 또 닥치면 하겠죠.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봤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했죠 뭐. 그래서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고. 아로마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언니는 지금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약용식물을 주제로 한 영어 서적을 쓰는 것이 언니의 바람입니다. 형부의 희생과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겠죠. 옛날에는 무조건 하지마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해봐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단한 발전이죠. 그래서 고맙고 밤은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식사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전에는 이 사람이 부엌을 절대 안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해줄게.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근데 나중에 설거지까지 해주대. 그래서 더 놀랬죠. 전원 생활 15년 차. 큰언니네 집에는 평온한 행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토종닭들은 매일매일 싱싱한 알을 낳아주죠. 자, 9마리가 하나씩 다 나요. 9개. 꼬꼬들아, 달라줘서 고마워. 이만큼만 해도
이거 지금 언니네 앵두나무에 야, 빨간 열매가 앵두 주렁주렁 쏟아먹는 게 열리면 하얗고 예쁘겠네. 나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알이 자르네. 철마다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일은 그럼, 전원 생활에서 진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맛있다. 나중에 이거 버리라고? 집 앞 텃밭은 또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릅니다. 파릇파릇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는 여름이면 굳이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식탁은 늘 풍성해지죠. 상추며 부추, 방아잎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언니는 텃밭의 풍요를 동생들과 기꺼이 나눈답니다. 불이 세니까 센 데서 얼른 하려고. 딴 거 뜯을 건 없는 거 보네. 반찬 어디다 넣을까? 통 크고 손도 야무진 큰언니가 온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일 제일 못하는 둘째와 셋째 언니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 큰언니의 진두지휘 아래 자매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얹어서 같이 놓게. 아니 새김치는 거기다 넣지 말고 이 묵은 김치를. 각자의 일상이 바쁘다 보니 8명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처럼 함께할 때도 물론 좋지만 자매들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음 한켠은 늘 포근하답니다. 만들어 놓은 거. 이쁘지. 그래서 이렇게 복자매들이 넷이서 한꺼번에 모이면 저희가 기세에 눌려갖고 저희는 한 구석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얘기를 하려면 우리 심의를 먼저 뜻한 후에 얘기를 하신 걸로. 심한 얘기하면 저기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춤도 못 봐요, 저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책을 또 오늘 읽은 책은 무기 여자일 거라. 해밍웨이. 그래? 그걸 그냥 원서로 지금 읽고 있어. 그러게. 얼마 전에 읽은 게 그거였어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계속 거야? 읽고 있어. 일어나 봐. 밖에 비가 와. 나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 아빠는 무척 배고프실 거야. 귀촌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짓지도 못하는 농사인데 이 뒤에 밭 이제는 뭐 저기 후배 와서 뭐 심어놓은 거 구경 좀 한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방 말라버린 게 물이. 그래서 싹이 안 텄어. 그리고 내가 뿌리가 부직부직 덮어놓으니까 이제 올라오고.